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북 CBS 단독 보도입니다. 이 도내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해당 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 말고도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취재한 CBS 소민정 프로듀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소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피해 여성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사회자께서 밝히신 대로 가해자인 의대생은 현재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적시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이 의대생 이번 사건 이전에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해 사실조차 없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동일한 가해자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여성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생 관련 기사를 읽고 나서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피해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이를 이상히 여겨 자세히 알아보니 역시나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건은 2012년으로 돌아가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등학교 같은 동급생이었다고 하고요. 이성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요구당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났거든요. 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목소리는 음성 변조했습니다. 2012년 7월이에요. 친구를 통해서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교제를 시작했던 게 7월 중순이었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스킨십을 좀 과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걔네 집으로 시험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걔는 꼭대기층 살았었고요. 옥탑방에 딸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걔가 원래 공부를 잘했었으니까 물리랑 수학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를 하자면서 제안을 했었고요. 제가 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관계를 요구당했고 제가 싫다고 했지만 자기가 가위바위보 이기지 않았냐, 약속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됐고. 네, 이 가위바위보에서 지니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런데 성관계를 요구하는 게 한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계속해서 피해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거의 옥상 계단이었어요. 한 번 걔네 집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가위바위보 이후에 한 번 더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생리 중이었는데 관계를 요구를 했었고요.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헤어지자는 말을 좀 자주 하긴 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갔고 자기랑 성관계를 한 사실을 소문을 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저는 거기에서 무서워서 더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죠. 헤어지자는 그거를 진행을 시킬 수가 없었죠. 네, 거기에다가 폭행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과 장소, 심지어 사건이 있던 날의 날씨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비 오던 날 하교 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학학원 같이 다니던 남자인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학원 오냐는 문자를 저한테 보냈는데 그걸 걔가 발견을 한 거예요. 택시에서 옆좌석에 탔으니까. 그리고는 그걸 보고 남자인 친구랑 연락을 하냐면서 걔네 집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뺨을 맞았고요. 뺨을 몇 차례 맞다가 옆으로 쓰러지니까 우산으로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주먹으로 몸쪽을 맞았었고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은 또 걔 화가 누그러지고 그리고 나서 성관계로 이어졌고요. 더 제가 저항을 하거나 싫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였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네가 나한테 미안하면 이렇게 해줘 라는 언행은 없었지만 항상 분위기상 그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일이 이후에 또 있었나요? 폭행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날씨가 좋은 날 한 번 더 맞았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 오는 날에는 이제 몸쪽을 때렸으니까 남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때리면서 안 보이는데 말고 보이는데 때려줄까? 이러면서 너 가서 신고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때렸었고요. 그때는 이제 가슴이랑 팔 쪽을 주먹으로 맞았었고
네,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진술만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8년 네.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음. 날씨, 뭐 폭행 부위, 장소 이런 것까지 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폭행까지 이어질 정도면 주변에 이 도움을 요청했을 법도 한데요. 네, 그래서 당시 친구들과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화가 난 A 씨의 아버지가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해자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저씨는 성인이고 저는 학생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며 도리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역시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뭐를 원하느냐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네. 합니다. 또 친구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냥 적어놓은 대로 읽을게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저녁 같은 반 친한 친구들 3명에게 단체 카톡방에서 도와달라고 했음. 친구들에게 신경 끄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개인톡으로는 내게 쟤네들한테 나 사랑한다고 해. 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고요. 강압적인 태도에 못 이겨서 지시에 따랐어요.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와주려던 친구들은 이제 화가 나서 같이 도와주려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빈정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했겠죠. 그래서 저는 걔네들을 우습게 만들었고 그래서 친구들도 저한테서 돌아서는 계기가 됐어요. 네, 해당 여성은 결국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사건이 8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야 이제 그때 일을 다시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일을 공론화시킬 경우에 이제 학생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신분에서 낙인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하고요. 또 가해자의 부모가 의사이기에 일이 더 커질 경우에 맞대응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는 저희와 인터뷰하는 내내 매우 힘들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얘기하게 된 이유는 자신과 유사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때 적절한 조치를 피했더라면 이번 같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며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좀 지금까지도 자살을 좀 쉽게 생각하게 됐어요. 잊고 살면은 잊을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씩 힘들면 그냥 툭툭 튀어나와서 힘들게 하는 거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도 그렇게 끔찍하게 일을 당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힘겨웠던 심경이 좀 이렇게 전해지는데, 자, 그런데 소민정 PD, 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나타났다면서요? 네,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일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 여성과 연결이 됐습니다만 결국 그 여성은 인터뷰에 응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복수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에요? 일단 가해자가 집으로 피해 여성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 오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려고 하면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SNS에 올리겠다, 지인들에게 폭로를 하겠다는 등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고요. 또 폭행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범죄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된 사실에 대해 굉장히 공분했고요. 또 본인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이후에라도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취재에 모두 응해줬었습니다. 네,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가해자에게 확인은 좀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화와 문자 그리고 SNS를 통해서 취재 사실을 전했고요. 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만 전화기는 꺼져 있고요. 문자 답장은 오지 않았고요. 또 SNS는 수신하기는 했는데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경찰에서 즉각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차후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소민정 PD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